유화, 분홍색 장미를 극사실화로 그리기 3편입니다. 배경은 추상화로 표현을 했는데요. 배경에 선을 그렸고 면적에 색을 칠해요. 면과 면 경계를 최대한 정확하게 칠하는데요. 태필 붓으로 끝 부분을 채워요. 부채 붓으로 표면을 평평하게 펴니다. 붓에 묻은 물감을 휴지에 닦아내요. 바로 위 면적은 조금 더 밝은 색인데요. 아래 어두운 색을 먼저 칠해서 더 잘 진행을 할 수 있었어요. 지난번에 그렸던 부분 물감이 건조되어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칠해요. 캔버스를 돌려서 형태 경계를 더 편하게 칠해요. 위에서 아래로 차분하게 칠해요. 와, 배경 한 면적 다 칠했다. 장미와 어울리는 예쁜 분홍색으로 칠하는데 어때요? 측면도 칠해요. 그림이 더 예뻐 보이거든요. 칠하지 않은 곳을 물감으로 채워요. 앞면을 칠한 만큼 옆면을 진행해요. 밝은 색도 칠해요. 그림 크기는 캔버스 2호입니다. 이제 어디를 칠할까? 배경 아래를 이어서 채색을 해요. 구독, 좋아요, 댓글 해주시면 그림 구경 많이 할 수 있어요. 배경 옆 장미를 칠하고요. 끝 부분을 풀어줘요. 깔끔하게 채색을 해요. 물감 두께는 적당하게 해요. 점점 넓혀가면서 칠해요. 캔버스 천은 레오나르 데스카 극세목입니다. 이제 곧 장미꽃잎도 채색을 할 겁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고 그리고 있어요. 포토샵으로 하나의 이미지로 편집을 해놨거든요. 이 그림은 취미미술을 하는 성인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기획을 했어요. 물론 감상만 해도 좋아요. 캔버스 방향을 또 돌려요. 붓 끝으로 칠해요. 손에 물감이 묻지 않게 조심을 하면서요. 장미 사진은 제가 부천 장미꽃 축제에 가서 촬영을 한 겁니다. 장미는 극사실화 기법으로 그립니다. 실제 장미처럼 꼼꼼하게 그리는 것이죠. 색상을 최대한 비슷하게 표현을 하고요. 색이 단계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을 그라데이션으로 자연스럽게 합니다. 묘사는 세밀하게 하면서 단순화시키기도 합니다. 예쁘고 깔끔하게 그리는 겁니다. 이날 그림을 그릴 때 캔버스 빈 곳을 다 채우려고 했어요. 장미꽃잎 커다란 것을 그리는데요. 지난번에 그린 부분을 한 번 더 채색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바로 위 꽃잎을 칠합니다. 그림 완성을 조금 더 빨리 하려고 두 번째 채색도 같이 하는 겁니다. 저는 자연을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시나요? 장미는 예쁘고 아름다워요. 그렇죠? 꽃밭에서 자라는 장미는 예쁘게 피어있는 모습이 좋아요. 꽃밭에는 다양한 색상의 장미가 있었는데요. 이 분홍색 장미가 예쁘기도 하고 사진이 잘 나왔어요. 이 꽃잎은 위쪽 더 어두운 색상부터 칠했고요. 좁은 면적 밝은 부분을 작은 붓으로 색을 칠하면서 어두운 색과 연결을 해요. 구성붓으로 표면을 평평하게 펴기도 해요. 경계는 세필붓으로 정확하고 깔끔하게 색을 채우면서 자연스럽게 해요. 팔레트에서 원하는 유화 물감색을 계속 코앞에서 채색을 해요. 방금 채색을 한 곳을 한 번 더 칠하기도 해요. 더 밝게 하거나 더 어둡게요. 꽃잎의 둥근 모양대로 붓질을 해요. 물감을 얻는다는 느낌으로요. 꽃잎 하나가 마무리가 되어가요. 완성도가 높아졌죠? 실제 장미의 색상과 비슷하게 색을 더 올립니다. 입체감을 표현합니다. 꽃잎 아래를 이어서 채색해요. 왼쪽부터 칠합니다. 어두운 곳을 먼저 칠하였고요. 중간톤도 칠하고요. 분홍색 계열로만 그림을 그리니까 집중이 더 잘 되었었어요. 저는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힐링이 되기를 바랍니다. 밝은 곳도 마저 칠합니다. 이번 영상 길이가 좀 길죠?
저는 보통 하루에 유화를 그릴 때 8시간 정도 그립니다. 2일 동안 그림을 그린 자료로 영상을 만든 것입니다. 세필 붓으로 밝은색 물감을 더 올립니다. 위쪽 부분이 2번 채색이 되었고 색이 잘 표현되어 있어서 아래쪽도 더 완성도 있게 진행되고 있어요. 작은 붓으로 어두운 색을 먼저 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속도를 빠르게 바꾼 것 같죠? 속도는 바꾸지 않았고 컷 편집을 너무 많이 했답니다. 아래 3분의 2 부분을 그리고 있어요. 제가 이번 영상을 조금 늦게 올렸죠? 편집을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영상을 제작하면서 그림이 그리고 싶었었어요. 이제 조금 더 밝은 곳을 칠해요. 녹색 계열 색도 더 칠해요. 밝은 곳을 칠하면서 예쁘게 그려요. 저는 장미를 유화 극사실화로 그리는 것이 좋았어요. 그리고 미술가로서 더 성장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저희 미술을 같이 함께 해요. 이제 꽃잎 아래 3분의 3 부분을 마저 채색을 합니다. 중간톤과 밝은 색을 칠하고 있어요. 장미를 실제처럼 예쁘게 잘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관찰을 세심하게 하고 표현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캔버스에 그리는 유화가 가장 극사실화로 잘 그려져서 좋아요. 저는 서양어과에 입학을 해서 유화를 처음 그리게 되었었어요. 학교에서 수업이 끝난 후 남아서 그림을 그리기도 했었어요. 많은 시간 동안이요. 그림에 대한 마음이 컸었거든요. 지금도 유화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있는 정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식물을 자주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에 독창성이 있어야 좋겠죠? 이번에 채색을 하는 꽃잎은 자세한 묘사가 없어요. 그래서 더 빨리 칠할 수 있었어요. 더 큰 붓으로 칠하고 있어요. 장미 끝 부분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야 하니까 세필 붓으로 형태를 그리면서 색을 칠해요. 이 꽃잎은 원래 빈 공간이었는데요. 제가 장미를 더 예쁘게 그리려고 추가로 그려 넣었어요. 그림은 이렇게 형태를 바꿔서 그릴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옆 작은 꽃잎을 채색을 합니다. 왼쪽 위부터 칠하는데요. 형태 끝을 깔끔하게 그리면서 색을 칠해요.
장미 초벌을 다 칠해갑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꽃잎도 채색을 해요. 두 번째 채색을 하니까 색이 더 진해지죠? 꽃잎의 둥근 입체감을 표현하면서 색을 칠해요. 빛을 많이 받은 곳이 밝아요. 예쁘게 그립니다. 아래도 칠합니다. 이 꽃잎에서 더 어두운 오른쪽부터 채색을 해요. 꽃잎으로 인한 그림자가 생긴 부분입니다. 어둠 안에 밝음이 있어요. 그림자 주변 밝은 색을 칠합니다. 그림자 경계를 부드럽게 표현을 하면서요. 구성붓으로 캔버스 표면 붓터치를 없앱니다. 이 부분에서 아래 어두운 곳부터 칠해요. 채색을 하면서 색과 색을 그라데이션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오른쪽 배경을 칠합니다. 이 면적에서 윗부분 끝을 선에 맞춰 색을 채우면서요. 배경색을 팔레트에서 계속 만들어서 채색을 해요. 저는 흰색은 티타늄 화이트를 사용해요. 그리고 홀베인 뽀삐 오일을 사용하는데요. 가끔 씁니다. 유화 물감은 그림을 그리는 날 물감을 짜서 사용해요. 물감을 짜놓은 것은 다음날까지는 더 사용하기도 해요. 바로 위 밝은 곳도 칠해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장미를 극사실화로 그리는 방법은요. 장미 색상은 실제처럼 채색을 하고요. 형태 경계를 정확하고 깔끔하게 칠한 후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다른 꽃잎도 칠합니다. 그리고 제 그림의 특징은요. 유화 물감을 칠하는 두께를 일정하게 하고요. 캔버스 표면 붓터치를 없애서 매끈하게 하는 겁니다. 제 그림은 깔끔합니다. 저는 성향이 차분해요. 이 꽃잎은 짙은 분홍색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해요. 오른쪽 형태 끝 부분부터 색을 채우면서 왼쪽으로 점점 밝아지게 칠해요. 여러분, 제가 유화를 그리는 방법이 어떤가요? 나도 장진영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유화 그리기 어렵지 않죠? 저는 유화를 초등학생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가의 꿈을 어렸을 때 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유화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짙은 분홍색으로 칠해요. 장미를 물감으로 2번 채색을 한 곳은요.
건조를 시킨 후 채색을 더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림 설명은 많이 할 것이 없어요. 지금도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제작을 하고 있어요. 저는 말이 많지 않아요. 그림 과정만 보여드리는 것보다 대사도 웬만하면 넣으려고 해요. 그림은 책상에서 그렸어요. 소품은 책상에서 그리는 것이 편하더라고요. 테이블 이젤을 사용했어요. 노트북으로 포토샵 프로그램을 켜놓고 장미 이미지를 보고 그림을 그리는데요. 모니터에서 장미 이미지를 확대해서 볼 수 있어서 편해요. 저는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알아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2024년 3월에 블로그를 개설해서 미술 정보를 올려왔어요. 블로그에 포스팅을 할 때 그림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영상 촬영을 했었어요. 그림 영상을 더 잘 만들고 싶었고 지금은 유튜브 운영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는 재미있으면서 어려우면서 그래도 할만은 하고 그래요. 스테플 붓으로 밝은 색을 더 올립니다. 제가 이 꽃잎을 그린 다음에 어디를 그릴 것 같나요? 저는 매 순간 어디를 그릴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요. 물감을 칠한 끝 부분을 연결해서 칠하지 않고 부드럽게 펴놓지 않은 곳은요. 물감이 건조가 되기 전에 연결을 해서 칠하거나 부드럽게 풀어줘야 해서요. 신경을 쓰면서 다른 곳을 채색을 하는 겁니다. 화살표 부분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채색을 하고 있는 곳도 그 중 한 곳입니다. 계획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극사실화 장점은 그림 수정을 거의 하지 않고 차분하게 완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극사실화 단점은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그리니깐요. 배경 왼쪽 윗부분도 두 번째 채색을 합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장미 그림을 계속 바라보고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하니깐요. 장미를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거나 선물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미는 예쁘고 향기도 나고 좋으니깐요. 배경 오른쪽을 채색을 이어서 합니다. 분홍색 장미 꽃말은요. 감탄, 감사, 성실, 우아함, 사랑의 맹세, 행복한 사랑입니다. 수에 의한 꽃말은요.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고 출처와 기원이 불분명한 창작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 송이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입니다. 캔버스천 레오나르데스카 극세목은요. 5번 코팅이 되어 있어서 젯소칠을 하지 않습니다. 4년 전부터 이 캔버스 천을 사용을 했는데요. 세밀한 그림이 잘 그려지고 좋더라고요. 미술 재료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바로 전에 저한테 맞지 않는 젯소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캔버스 표면이 미끈거리고 완성도가 잘 안 나와서 한동안 고생을 좀 했었어요. 유화 물감은 주로 렘브란트 브랜드를 사용해요. 대학교 때부터 렘브란트 물감을 사용을 했었어요. 색이 선명하고 발색이 잘 되어서 좋아요. 다른 브랜드 유화 물감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예쁜 분홍색을 만들려고 빨간색 계열 물감을 더 구매를 했었어요. 빨간색 계열색에 화이트를 혼합을 했을 경우 어떤 분홍색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물감 선택을 했었어요. 저는 유화 물감을 혼합을 할 때 맑은 색을 만듭니다. 탁하지 않게요. 그리고 저는 유화 그림에 먼지가 거의 없습니다.
먼지 없이 유화를 그리는 저만의 방법은요. 유화 그림을 그리기 전에 늘 종이 테이프로 캔버스 표면의 먼지 제거를 합니다. 이제 흰색의 캔버스 첫 면적을 다 채워갑니다. 많이 그렸죠? 제가 이번 영상에서 그림을 그리는 속도를 빠르게 바꾸지 않은 이유는요.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단 한 명에게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해요. 제가 지금 배경 아래를 다 채색을 하는 이유는요. 장미 아랫부분은 다 채색을 해서 배경 아래에 손을 댈 일이 없어서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채색을 하지 않은 곳이 어디인지 아시죠? 그 부분을 마저 더 채색을 할 겁니다. 제가 그림을 세밀하게 그리고 있어서요. 주로 작은 붓으로 조금씩 그려나가는데요. 그림 과정을 전체적인 느낌을 전하기 위해 캔버스 전체가 보이는 구도로 많이 촬영을 했었어요. 지금은 클로즈업을 하니까 더 잘 보이죠? 어두운 색부터 칠합니다. 그리고 밝은 색을 칠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합니다. 극사실화 기법으로 그리기 어렵지 않죠? 제가 그리는 유화는 캔버스에 색을 칠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화 물감이 칠해진 부분을 붓터치를 꽤 많이 해서 색 변화를 많이 주더라고요. 배경 맨 위 왼쪽을 칠해요. 방금 채색을 한 장미꽃잎 부분까지요. 장미꽃잎 가운데 쪽을 두 번째 채색을 합니다. 꽃잎 크기가 작아요. 지금 칠하는 꽃잎의 어두운 부분에서 더 어두운 오른쪽부터 채색을 합니다. 꽃잎 끝 부분은 세필붓으로 깔끔하게 칠해요. 꽃잎이 작아서 더 집중을 해서 칠해요. 저는 유화를 그리는 방법을 배운 적은 없어요. 서양화 전공 대학교에 저는 3학년으로 들어갔었는데요. 학교에서는 선생님께서 그림 주제를 정해주시기도 하고 독특한 재료를 사용하는 시도를 하게 해주시고 어느 작가의 독특한 작업 방식이 담긴 비디오를 보여주시기도 했었어요. 학교에서는 작가로서 스스로 자신만의 작업을 해나갈 수 있게 시야를 넓혀주고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을 해볼 기회를 만들어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바로 오른쪽 꽃잎도 색상이 비슷해서 같이 칠합니다. 미술에는 정답이 없죠.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가요? 어떤 그림을 관람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그림을 좋아하시나요? 이제 밝은 색을 칠해요. 저는 생명체가 있는 것을 소재로 하여 개인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동물이 제 그림의 소재가 되기도 한답니다. 식물과 동물은 예쁘고 귀여워요. 아름다워요. 제가 개인 작업과 취미미술 그림을 그리는 과정의 영상을 앞으로도 올리도록 할게요. 아, 장진영은 유화를 극사실화로 이렇게 그리는구나 라고 봐주셔도 되고 참고를 해서 여러분만의 멋있는 작업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안쪽 꽃잎도 채색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대사는요, 한 문장씩 녹음을 해서 첨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많은 말들은 유화 장미 그림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가장 가운데 꽃잎 주변은 작은 면적들이라서 여러 꽃잎을 같이 진행을 해요. 장미가 예쁘게 그려지고 있어서 좋았고 그림을 그리는 제 감정의 변화는 잔잔했어요. 다만 조금만 더 그리자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리니까 졸리는 순간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기는 했어요. 근데 전체로 봤을 때는 그림을 그리는 것은 즐겁고 좋아요.
제가 요즘 생각을 했던 것은요. 취미미술과 작가로서의 개인 작업에 대한 각각의 방향점이었어요. 결론은 무엇을 하든 방향은 늘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미래는 알 수 없다. 목적지의 끝은 없다. 그래서 둘 다 흥미롭고 더 잘하고 싶고 특히 요즘엔 좀 깊은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은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요. 그림을 그리는 것이 행복하고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행복감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인 취미미술 화실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꽃잎 채색입니다. 꽃잎 크기가 크고 모양이 단순해서 큰 붓으로 칠합니다. 제가 유튜브와 블로그에 미술 정보를 전한 것이 벌써 9개월이 되었어요. 저는 온라인에서 리뷰를 쓰게 되었었고 블로그에 기록을 남기게 되었고 주제를 미술로 정하게 되었고요. 블로그를 하다가 유튜브까지 하게 되었어요. 작은 붓으로 밝은 색을 더 올립니다. 여러분, 유화 장미 그리기 과정 잘 보셨나요? 언제나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쁜 그림, 귀여운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장진영이었습니다. 저는 미술을 많이 좋아한답니다. 지금은 크리에이터와 화가에 대한 마음이 커요. 저의 꿈은 늘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앞으로 좋은 그림 그리는 과정 많이 보여드릴게요. 장미꽃잎을 다 칠했으니까 오른쪽 배경 윗부분도 채색을 합니다. 미술은 우리의 삶에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더욱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함께 미술을 더 사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배경 오른쪽 맨 위도 채색을 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만나 뵐게요.